몇 년 전 부모님이 일 때문에 해외로 출장을 가게 돼서 며칠간 삼촌네 집에 맡겨진 적이 있었다. 숙모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사촌 동생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집도 꽤 넓어서 사촌 동생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첫날 저녁 시간, 일손을 돕느냐 젓가락이나 컵을 사람 수에 맞게 늘어놓고 있을 무렵이었다. 형, 컵이 하나 많은데? 그래서 식탁 위를 찬찬히 보니 젓가락이나 접시도 4개 있으면 될 것을 5개씩 놓아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와 삼촌네 집 현관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삼촌과 숙모, 사촌 동생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런데 왠지 누구 신발 하나가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처음엔 내 신발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 신발을 벗어 나란히 옆에 둬봤지만 그래도 결핍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게다가 그날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과 저녁 때마저 나는 전날처럼 식기를 하나씩 더 놓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뭔가 착각을 했나 싶었지만 이쯤 되자 묘하게 신경 쓰인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묵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자는 도중 잠이 깼다. 옆 침대에서 사촌 동생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깨지 않도록 살며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보니 틈새로 어렴풋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가 안에 있나 싶어 똑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도 노크로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아마 삼촌이나 숙모가 안에 있겠지. 그렇게 한동안 기다리고 있노라니 복도 저편에서 삼촌이 왔다. 안에 숙모가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삼촌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숙모는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 안에 누가 있는데? 당황해서 문을 열어보니 틈새에서 새어나오던 빛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아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가볍게 열렸다. 안에는 변기밖에 없었다. 정말로 누가 있었다고 삼촌에게 항변했지만 삼촌은 어이없다는 듯 신경도 쓰지 않았다. 야, 너 동아리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일은 좀 일찍 자. 전혀 납득하지 못한 채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 후에도 한 달 남짓 되는 식객살이 동안 식기 같은 데서 나는 계속 결핍감을 느꼈다. 그 후 집에 돌아온 후 설날에 삼촌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 어쩌다가 옛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삼촌 말에 따르면 옛날에 숙모가 사촌 동생을 낳기 전에 임신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그 아이는 유산됐고 그 후로 사촌 동생을 임신할 때까지 숙모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결핍감은 아마 그 아이 때문이겠거니 싶어 묘하게 무서워졌다. 차마 삼촌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삼촌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내 방은 다다미가 깔리고 문풍지 바른 미닫이 문이 있었던 일본식 방으로 이불을 깔고 잤었다. 어느 날 밤 열이 심하게 올라 방에 드러누워 있었던 나는 문득 한밤중에 깨어났다. 하루 종일 열 때문에 자고 있었으니 한밤중에 깨어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당연히 불은 다 꺼져 있고 미닫이 문도 닫혀 있었으니 방 안은 칠흑 같았다. 하지만 어두운 와중에도 눈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내 방 안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상태로 멍하니 미닫이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내 방 안 모습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보고 살고 있는 내 방인데도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눈치챘다. 내 방 미닫이 문에는 내가 손가락으로 장난삼아 문풍지를 뚫은 구멍이 몇 곳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것이 평소보다 훨씬 많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상하네. 원래 이렇게 구멍이 많이 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구멍에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열은 여전히 높은 채 막 일어나서 멍한 머리로 분명히 평소 뚫려있던 구멍보다 많았다. 3개 정도 있었을 구멍이 7개로 드러나 있었다. 역시 이상하다 싶어 다시 한번 세고 있는데 부욱 하고 문풍지가 찢어지며 구멍이 뚫렸다.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미닫이 문 바깥쪽은 유리창이다. 그리고 내가 열에 시달린 탓에 당연히 유리창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가 구멍을 뚫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뭘 어쩌지도 못하고 미닫이 문을 보고 있자 또 한번 부욱하고 다른 곳에 구멍이 뚫린다. 무서워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고열 때문에 몸이 나른한 건지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문 쪽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등을 보이는 것도 너무나도 무서웠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찌익 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5개나 나버렸다. 마치 누군가가 5개의 손가락을 펴서 그대로 문풍지를 찢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5곳의 구멍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밀어넣은 5손가락으로 문풍지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면 을에 그렇듯 중간에 삐뚤거리게 찢어지며 미닫이 문은 볼품없어져 간다. 나는 겁에 질려 반쯤 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미닫이 문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문풍지가 찢어져 생겨버린 큰 틈 사이로 새까맣고 긴 머리카락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제 귀신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머리카락은 자꾸자꾸 방 안으로 들어와 어느새 방바닥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였다. 다행인지 거기서 나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미 아침이었다. 무사히 아침을 맞을 수 있으면 안도하며 난 어젯밤 일이 떠올라 미닫이 문을 바라봤다. 문은 구멍 없이 멀쩡했다. 나는 일단 안심했지만
또 한 번 위화감을 느꼈다. 기묘하게도 미닫이 문의 문풍지는 구멍 하나 없이 깨끗했다. 평소 내가 직접 뚫었던 구멍마저 사라지고 완전히 종이를 새로 바른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였다. 이상하다 싶어 종이를 살펴봤지만 오래전에 붙여 색이 노란 종이었다. 하지만 구멍만은 완전히 메어져 있었다. 문을 열고 난 후 나는 다시금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문 밖 닫혀있는 유리창에 손자국 2개와 긴 머리카락 10개가량이 붙어 있었다.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애초에 문에 구멍이 없었을 거라는 그런 말뿐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직접 뚫었던 구멍은 존재했었다. 이후 집을 리모델링할 때까지 나는 문에 등을 돌리고 잠을 자는 버릇이 생겼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은 없다. 하지만 지금도 자꾸자꾸 미닫이 문풍지에 구멍이 하나둘 들어가던 그 광경을 떠올리게 된다면 나는 등골이 오싹해진다.